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 중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단일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8일 리버풀과의 프리미어 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11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시종일관 치열하게 뛰었고 마침내 토트넘의 유일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한 시즌 25골을 기록했고 아시아 선수의 유럽 프로축구 1부 리그 한 시즌 최다 골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한 시즌 20호 골은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프리미어, 프리메라 리가, 분데스리가 등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아시아 선수의 역대 한 시즌 최다 골 신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흥민이 남은 3경기에서 한 골만 더 넣으면 이란의 알리레자 자한바크시가 기록했던 아시아 선수의 유럽 1부 리그 최다 골 기록에도 타이를 이룹니다. 최근 손흥민의 활약에 긴장하는 나라 중에는 가나도 있습니다. 우리와 카타르 월드컵에서 만나는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축구 매체 푸타 가나파는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플레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계속해서 리버풀 수비가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짐작보다 더 대단해서 깜짝 놀랐다. 얼마 전 가나 언론은 손흥민에 대해 이미 이렇게 평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득점왕 후보 중 결정력이 가장 좋다. 실제 손흥민의 결정력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번 시즌 EPL 75차례 슛 중에 무려 41번이 유효 슈팅입니다. 유효 슈팅 비율이 54.7%에 달하는데 이것은 일단 슛이 골문으로 향하면 48.8%로 득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영국 매체 가디언은 손흥민을 분석하며 대놓고 홍보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손흥민은 과소평가된 선수다. 지난 7경기에서 9골을 폭발시키고 있다. 현재 그보다 완벽한 공을 소유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공격수는 없다. 오늘 그가 하프타임에 보여준 것처럼 공을 몰고 60야드를 질주할 수 있다. 또 상대의 밀집 수비를 벗어나 부드럽게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서 모하메드 살라와 2골 차이다. 이런 손흥민에게 여러 구단의 영입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물이 오른 손흥민을 막기 위해 EPL 최고의 수비수들은 무리수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리버풀의 수비수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비겁한 짓까지 동원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 후반 10분 세센용이 내준 패스를 침착하게 밀어넣은 손흥민의 골이 골망을 가른 후 몇 분 뒤였습니다. 손흥민이 또 한 번 드리블을 하며 돌파를 시도하자 리버풀의 파비뉴가 팔꿈치로 손흥민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흥민은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했고 주심은 파비뉴에게 옐로 카드를 부여했습니다. 파비뉴가 분명 고의로 손흥민을 가격했기 때문에 퇴장을 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어깨에 통증을 호소한 손흥민은 경기에 복귀했지만 추가 시간 교체됐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수비수마저 이런 비열한 반칙까지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손흥민의 돌파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파비뉴 외에도 최정상 오른쪽 풀백으로 불리는 리버풀의 아놀드 역시 손흥민 때문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은 아놀드가 순간적으로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한 손흥민을 저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국 리버풀 에코는 경기 후 득점 상황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저지하지 못한 리버풀의 측면 수비수 아놀드의 플레이가 아쉬웠다며 이날 경기 후 주는 선수 평점에서 평점 6점을 주었을 정도로 혹평했습니다. 결국 콧대 높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조차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로 인정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 시즌 손흥민의 다양한 득점 기록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상대 수비에 막히지 않은 슈팅 중 3분의 1을 득점으로 연결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라는 것을 증명했다. 손흥민이 보유한 최고의 특징은 상대 최종 수비 뒷공간을 질주한 후 득점하는 능력이다. 토트넘과 아스널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손흥민은 에이스이자 마지막 희망이 되었는데요. 오죽하면 지금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지난 2015년 손흥민을 영입할 당시의 이야기를 다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2015년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예고도 없이 독일 레버쿠젠으로 떠났다. 레비 회장은 에이전트와 대화하는 것을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레비 회장은 이적 합의가 실현될 때까지 레버쿠젠을 떠나지 않았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87경기 동안 29골 11도움으로 팀 내 핵심 선수였습니다. 레비 회장은 이런 손흥민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했고 예고도 없이 레버쿠젠을 찾아 매달린 끝에 손흥민을 데려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사실 레비 회장은 EPL에서 짠돌이라고 통합니다. 영입할 선수의 이적료를 낮추다가 영입에 실패하고 화끈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등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레비 회장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손흥민을 영입했고 이렇게 토트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최근 손흥민의 활약을 두고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이 극찬하고 있지만 배가 아팠는지 유독 중국과 일본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최근 한 중국인 유튜버는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하스퍼 팬들에게 직접 찾아가 어이없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중국 유튜버는 런던에서 토트넘 팬들에게 최근 손흥민의 폼이 떨어졌는데 당신이 콘테 감독이라면 손흥민을 빼버릴 건가?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토트넘 팬들은 절대로 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청년 역시 절대 안 뺀다. 그는 우리 팀 최고의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인 유튜버는 굳이 중국 유학생을 찾아 인터뷰를 건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손흥민 대신 루카스 모우라를 기용하는 것도 괜찮다. 손흥민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네티즌들은 같은 아시아 지역 선수가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으면 응원은 못해줄 망정 깎아내리고 있다. 질문을 하는 유튜버가 한국인인 줄 알고 영국인들이 무례한 질문에도 친절히 대답해주는 것 같다. 중국인인 줄 알았으면 아마 욕설이 나왔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일본 매체는 리버풀전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EPL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그들의 활약이 토트넘 성적에 직결되진 않는다. 이번 시즌도 토트넘은 우승과 무관하다. 콘테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부임했지만 팀을 탈바꿈하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팬들의 한숨이 들려온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우승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며 최근 손흥민의 활약을 격화시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챔스 진출권이 달린 토트넘과 아스널의 빅매치를 사실상 한일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된 것입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토트넘은 아스널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스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흥민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아스널은 도미아스 다케히로를 오른쪽 수비에 배치할 것이다. 도미아스 다케히로가 토트넘 왼쪽 공격수로 나설 손흥민을 막아야만 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미아스는 올 시즌 아스널에 합류해 주전급 측면 수비수로 활약 중입니다. 지난 1월 말 부상으로 잠시 그라운드를 떠났지만 약 3개월 뒤 복귀하자마자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풋볼 런던은 일본의 도미아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만약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고 토트넘이 승리한다면 손흥민이 완벽한 영웅으로 등극하는데 일본 선수가 재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아스널과 오는 13일 오전 2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승점 3점이 절실한 토트넘에게 사실상 마지막 역전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이 극적인 해결사가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